네, 안녕하십니까. 팩트랩 1월 31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죠.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거의 중세시대, 중세적인 구한말 비슷하지 않은가? 코스피가 5천을 찍었지 않습니까?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헬조선스러운 구한말 백성들을 수탈했던 그런 행태들이 정치인들한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 서울시 의원이 보여준 거는 고부군수 조병갑에 비교할 정도의 행태가 아닌가. 코스피 5천의 환상, 21세기 헬조선의 민낯이 들어갔다. 김경, 그리고 김병기, 강선우 이 사람들, 물론 지금 드러난 것만 이 사람들이지 이건 말고도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지금 사실은 뭐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매관 매직이잖아요. 매관 매직이면은 그 구한 말이나 이런 조선시대 말기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는 사실은 이게 되게 심각한 건데 왜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진위 개수, 그러니까 순자산 진위 개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소득 재분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진위 개수 말고 순자산 진위 개수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얼마나 공평하게 한 사회에서 분배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진위 개수가 0.625를 넘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진위 개수가 0이면은 순자산 진위 개수가 0이면은 완벽하게 평등한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자산을 가진 거고 이 순자산 진익에서 1이면은 거의 한 사람 소수에게 모든 그 한 사회 자산이 집중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0.625입니다. 작년 2025년 12월에 발표가 됐고 조사 시점은 2025년 3월 말 기준입니다. 이게 이 정도로 나왔다는 거는 그럼 이제 감이 안 오는데 흔히 역사학자,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0.5를 넘어가면 한 사회의 그 자산이 불평등하게 분배가 되고 있고 위험한 수준이다. 0.6 넘어가면 위험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이게 0.6에서 0.7 사이 정도였다고 하고요. 중국의 경우 청나라 말기 태평천국의 난이 났을 때 0.6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625라는 숫자면 거의 밀란이다. 봉기가 날 수도 있는 수준인데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정치권에서 보여준 매간 매직 행태는 거의 구한말이나 청나라 말기 이런 때 행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 어떤 그러니까 자산 분배가 이렇게 불공평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는 시스템을 악용해서 부를 독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보는 그 문재인 정권 이후로 지난 10년 동안 거의 벌어졌던 부동산 가격의 폭등 그리고 이 양극화 이것이 벌써 흑수저 계급론이니 노력의 배시 노오력의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런 또그 헬 조선이란 말도 나왔었죠. 그런 헬 조선이라고 비교를 했잖아요. 거의 헬 조선이면 지옥하고 조선인데 그러니까 구한말에 얼마나 살기 힘들었던 그 민중들의 삶을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헬 조선이란 말을 썼던 게 불과 10년 전인데 이 10년 동안에 더 악화돼서 진위 계수가 지금 0.625를 넘었고 이 과정에서 공직자들, 정치인들, 일부 정치인들이 보여준 행태는 거의 구한말의 메가매지의 탐관오리들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을 보면서 이게 새로운 헬조선을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할 뿐이지 세상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김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조병갑 행태하고 똑같습니다. 조병갑이 누굽니까? 1892년에 고부 군수로 부임을 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수탈을 했잖아요. 만석보가 제일 유명하지요. 부임하자마자 농민들 이용해가지고 백성들 이용해서 그 만경강에다가 볼을 쌓아가지고 아 이거 치수한데 필요하다 쌓아가지고 농지 물 댈 때 좋다 이러면서 쌓아놓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을 가져갈 때마다 돈을 받았어요. 고을 군수가. 자기가 쌓은 것도 아닌데 그걸 나라의 세금이라고 만들어서 바치면서 실제로 엄청난 돈을 자기가 착복을 했고 자 지금 저 조병갑 사진이라고 제가 나와 있는 것은 조병갑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조병갑 치면은 저 사진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찾아보니까 저기 조병갑 사진은 아니고
조병갑의 12촌 형인 조병식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뭐 저 비슷하게 생겼겠죠, 뭐. 그래서 일단 조병갑은요, 관직에 갈 때부터 이 전라감사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김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선우한테 달라붙어가지고 그 구청장 한번 하려고 그 공천 또 시의원 공천 다시 받으려고 1억 갖다 바쳤고, 그리고 저 사람 꿈이 내가 환갑 지나서 구청장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거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매간 매직이 일어나는 사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간 매직은 뭡니까? 관직을 사고 관직을 사고 직위를 산다 이 뜻 아닙니까? 근데 관직을 사서 가는 그 관직을 하는 것은 저런 부패한 관리들,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조정에서 직접 팔았습니다만, 파는 사람들한테 그 매관 매직이니까 이게 거래거든요. 가격이 있어야 됩니다. 철저히 이거는 비용 편익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매간 매직이 횡행한다는 것은 그 직위에 가격이 있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가격이 매겨지느냐? 내가 1억을 써서 그 자리에 가면은 1억 이상을 회수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1억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김경, 자, 1892년과 2026년을 왔다 갔다 합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지금 뭐 부인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뭐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다 말도 했었고, 그리고 뭐 가격이 있다고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처음에 3억이라고 들었다 그랬다가 어쨌든 1억을 건넸다는 거 아닙니까? 강선 의원을 돌려줬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 내가 서울시, 더구나 서울시 의원 한 번 해봤잖아요. 내가 서울시 의원을 할 때 해보니까 1억 정도는 써도 되겠더라. 이게 1억에,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 가격이 1억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럼 1억을 회수했느냐? 지금 언론들이 찾아보니까 저 서울시 의원을 하면서 김경 의원의 의정 활동들이 다 속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서울시에서 복지제도죠. 청년 임대주택. 자, 부동산 값이 너무 오르니까 전세도 안 돼, 월세도 안 돼. 자, 비싸 고시원 이런 데 지하방 이런 데를 전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임대주택 많이 지으라고 하고 있고, 그걸 LH공사도 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시주택공사, SH공사에서 하잖아요. 자, 속기록을 봤더니 서울 SH공사에다 그렇게 해가지고 청년 임대주택 늘려라 이런 말들을 하더래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저 김경 의원의 남동생이 부동산 시행사를 해가지고 천호동에 오피스텔을 두 채 지어서 SH공사에 팔았더라. 그래서 한 280 몇 억을 매출을 일으켰더라. 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게 벌써 282억 매출을 일으켰고, 자, 어떤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분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기 지었는데, 오피스텔을 두 채나 지었는데 SH공사에서 사줬어요. 살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거 누구나 다 하죠. 자, 누나가 서울시 의원이니까 그걸 한 거 아니었을까요? 이런 의혹을 받아서 이것도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조병갑은요, 자, 그 공공사업, 그 보를 만석보라고 불렀죠. 그때 만석보 보를, 그 만석보요, 동학 농민들이 가가지고 만석보 다 부셔버렸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이름만 남아있죠. 그 만석보를 지어가지고 공공사업 한다면서 만석보 지어가지고 거기서 자기 챙긴 겁니다. 세금 걷어가지고. 조정에도 상납했겠죠. 이게 그 공공사업 벌여서 자기 이익 챙긴 거나, 또 청년 임대주택 늘리라고. 좋은 말이죠. 청년 임대주택 더 늘리세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가족 회사가 이렇게 하게 한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공직을 사적으로, 그 공직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자기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썼다는 게 똑같습니다. 게다가요, 이게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조병갑 같은 경우에도 저 고부 군수 자리가 정말 노른자의 자리였어요. 1892년에 고부 군수가 됐는데 1893년 말에 잘립니다. 익산 군수로 발령이 나요. 그랬더니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때 김문현이라고 하는 자기 상급자 전라감사를 찾아갑니다. 자, 김문현은 워낙 조병갑한테 그동안에 받아 먹은 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조정에다가 또 요청을 하면 장계를 써가지고, 아, 조병갑은 그동안에 이제 막 부임해가지고 버려놓은 일이 많은데, 뭐 만석보도 짓고 뭐 해가지고 버려놓은 일이 많은데 그 세금을 다 걷어들이려면은 조병갑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조에서 그걸 보고, 그래? 그러면 조병갑이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병갑이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1892년에 갔다가 1893년 말에 익산으로 발령이 났다가, 그리고 한 두어 달 만에, 한두 달 만에 1893, 그 다음에 오거든요.
그리고 돌아온 거 보고 동학란이 터진 겁니다. 1894. 그런데 조병갑이 잠깐 호부 군수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승정원 일기를 확인해서 쓴 그 동학 사상과 갑오 농민 전쟁이라는 그 신봉용 선생 책에 보면은 승정원 일기에 다 기록이 돼 있답니다. 승정원 일기니까 그 조정해서 쓴 거죠. 거기에 고부 군수를 무려 그 사이에 한 달 동안에 6명이나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발령됐다가 자르고 발령됐다가 자르고 그 자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써가지고 자기 사람을 나한테 상납해줄 사람을 집어넣는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간 매직이 거의 일상화된 곳이었죠. 지금 김경원이 강선우한테 1억 갖고 갔던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강선우는 그래서 그 1억 뭐 돌려줬다고 하고 있지만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가가지고 사정사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해놓고는 그 다음 날이 서울시 서울시 공천 확정하는 자리였는데 원래 저 김경이 가기로 돼 있던 자리는 청년 정치인을 넣기로 했던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강선우 의원한테 사정을 들었던 김원기 원내대표는 자기가 공천관리위원회 간사고 자기가 참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오지도 않았어요. 없는 자리에서 강선우 의원이 거의 울고불고 하면서 김경이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김문현 전략감사가 조병갑 챙겨준 거나 강선우 의원이 저 김경 챙겨준 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1892년이 2026년에 140년, 130년 지나가지고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은 한 2억은 뽑을 수 있어. 그러면은 1억 5천을 써서라도 가는 거지.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단적으로 그걸 드러내는 게 강서구청장을 출마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경 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했을 때가 그때 막 강서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다가 출마가 무산된 다음에 아,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썼네. 아깝다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좌관 하고 통화한 내용이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 녹음 파일이 있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돈을 썼다는 겁니다. 저거 조병갑이 김문현 전략감사한테 돈 먹인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정말로 이런 상상도 못할 일을 벌입니다. 지금 또 이제 이 강서구청장의 김경선 서울시 의원이 무산이 되니까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그거 아닙니까? 영등포 구청장을 한번 해보고 또 하려고 했다고. 근데 영등포 구청장을 한번 하려고 하니까 SBS 단독 보도입니다. 유령 당원들을 1,000명이나 영등포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자기 지역구 자기가 이렇게 갖고 오고 있던 지역구 뭐 강서구도 있고 이 사람 원래 동대문구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 있는 사람들을 당원들을 전부 이제 영등포로 주소를 옮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놔야 자기 표도 되고 선거 운동에도 도움이 되고 그거를 SBS가 단독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금권 매간 매직으로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농락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조직을 가지고서도 또 저 조직 저런 거 할 수 있는 게 김경호 의원이 큰 자산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민주당이 컷오프 시키려고 할 때도 집이 너무 많아서 컷오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민주당의 약한 고리를 뚫고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 약한 고리가 누구냐? 바로 강선우 의원이나 그리고 또 김병기 의원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행태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부패한 정치인들입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 원내대표 물러났죠. 김병기 전 원내대표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동작구에서 지역구인 동작구에서 거의 영부인처럼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로 쓰라고 준 법인카드를 개인이 자기가 갖다 쓰고 밥 먹을 때 쓰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또 명절 때, 뭐, 이제 구의원 이런 거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 봉투 뭐 몇백만 원씩 들고 온 거를
저 부인이 보고서 아니 명절 인사용으로는 너무 많고 또 공천 헌금용으로는 너무 적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했죠. 우리는 지금 K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뭐 비상계엄을 막아낸 촛불 시민들 응원봉 들고 막아낸 어떤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스스로를 막 자화자찬하고 스스로를 추앙하는데 그 민주당 여권 내에서 한쪽에서 공천을 가지고 저렇게 장사를 하고 국회의원들 공천은 어쨌든 언론의 감시도 받고 하는데 저렇게 지방의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잘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그래서 국회의원은 공천을 팔고 지방의원은 이권을 판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천을 해주면은 예를 들어 저 동작구 강서구 영등포구 이런 데는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지금 무슨 선거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그런 게 있어 매간 매직이야. 네? 구한 말에 그런 매간 매직가 달라. 우리는 이 민주주의 제도가 있는데 그런데요 선거가 이런 데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까. 그러니까 공천을 받으려고 저렇게 실력자들한테 줄을 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권을 챙기고 조례 만들고 좀 민원 해결해주고 그런 걸 합니다. 저 김원기 의원 부인한테 자기 법인카드 쓰라고 갖다 바쳤던 사람 구의에 들어가서 구의회 부의장까지 했는데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동작구의 재개발 조합장이었어요. 재개발 조합장 하면서 사람들한테 뭐 문제가 많아서 재판까지도 받아서 실형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걸 계속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이나 저런 동작구 조모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저런 국회의원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그 벼슬 장사를 누가 했습니까? 임금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망해버린 거죠. 나라 망하는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지금 김병기, 강선우 그 이후로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강선우 의원이 저 서울시 의원 공천이나 그리고 저렇게 영등포 구청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강선우 의원 선에서 그 모든 게 가능했을까요? 지금 드러난 것만 나오고 나머지 이름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선우와 김병기에서 우리가 끊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정당 시스템이 개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더 힘 있는 강선우보다 더 힘 있는 중진들. 그래서 지금 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시스템 에러가 아니다. 휴먼 에러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고부군수 조병갑도 전라감사 김문환이 그냥 김문현이 시켜준 거 아닙니다. 전라감사 김문현이 워낙 받아먹은 게 많으니까 챙겨야 되고요. 그럼 김문현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정에다가 그 요청서 장계를 써가지고 올립니다. 그래서 2조에서 그래 그러면은 다시 고부군수 보내라고 했는데 그때 장계만 그냥 보냈겠습니까? 또 거기서 상납의 고리가 생기는 겁니다. 상납을 하게 되면은 일선에서 백성들 만나는 사람은 더 빨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 김경 서울시의원 하면서 야, 이 청년 임대주택 이것도 되고 시행사 세워가지고 자기 남동생이 시행사 세워서 뭐 건물만 지으면 분양은 걱정 안 해도 되네. 저기서 SH공사에서 다 사주니까 그런 것도 해봤죠. 그리고 가족회사가 7개나 다른 보도에 따르면 가족회사를 7개나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워가지고 거기서 서울시나 산하기관에서 주는 발주하는 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다 했다고 그러고요. 그 서울시 의원 해고 난 다음에 야 이것보다 구청장이 더 좋겠는데? 이 생각한 거 아니었을까요? 환갑 넘었으니 내가 구청장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 환갑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환갑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야 이거 저 사람 원래 교수였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서울시 의원 해보니까 구청장이 더 짭짤하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가 시군 구만 226개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빼고 거기서 주무르는 단체장이 주무르는 예산이 거의 1조가 넘습니다. 뭐 몇천, 8천억, 9천억도 있고 1조 넘어가는 데도 있고요. 1년에 뭐 어디 뭐 더 되는 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226개나 됩니다. 그리고 물론 대부분 잘 선거를 통해서 하겠죠. 여야 내에서 어떤 인물이 다 우리 지역을 잘 이끌어 갈 것이냐 하겠지만 일부 지역들은 그냥 공천만 받으면 특정 정당 깃발만 들면은 바로 당선인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 편익 구조. 돈 써서 내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고 얼마를 회수할 수 있다 나오면은 바로 가격을 나오니까 그거 들고 하지 않을까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김경 의원이 드러낸 것은 빙산의 일각. 전체 실제 구매는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금권 정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이 다 넘어가는데 저 강선우 의원 저 자리에서 끊겼습니다. 이 침묵의 카르텔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고리는 끊겼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수사를 경찰이 합니다. 검찰을 왜 그렇게 없애려고 하겠습니까? 특수수사 전문인데. 경찰에다 다 수사를 맡겨놓으면 저희 절대 안 나갑니다.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그 법인카드 쓴 거는 이미 동작 경찰서 차원에서 이미 한 차례 무마됐던 사건이잖아요. 고리를 누가 끊으려고 하는지. 이렇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시스템을 농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우리 시대를 헬조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순자산 진위계수가 밀란이나 봉기가 날 수준인 0.62를 넘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 진출이나 이런 데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돈과 연주를 이용해서 공공사업이나 이런 데서 철저히 자기의 사적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 공공사업 형태를 틉니다.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도 그랬고요. 지금 청년 임대주택도 이번에 서울시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거 다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정치에 돈을 써서 정치를 하게 되면은요, 그 돈을 쓴 만큼 회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헬 조선이 구한 말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21세기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은 이미 10년 전에 간파를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강선우와 김경의 케이스가 고부 농민 반란 그리고 동학난으로 이어졌던 고부군수 조병갑과 전라감사 김문현의 관계가 너무 비슷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조병갑이 백성들을 수탈한 것처럼 지방의원 의회에서 임대주택 짓고 뭐 이런 걸 한다면서 실제로는 자기 뱃속을 챙겼거든요. 직접적으로 수탈한 것이 아닐 뿐이고 저 청년 임대주택 SH공사에서 무슨 돈으로 사겠습니까? 우리 세금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현대판 조병갑을 우리가 용인을 하면서 나라를 계속 헬 조선으로 정말 지옥 같은 헬 조선으로 가고 있고 청년들은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AI 나오고 이러면서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있고요. 또 청년들이 기득권과 세대의 수탈 구조의 제일 밑바닥에 있다고 느낍니다. 최소한 정치라도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해서 청년들에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 확신을 줘야지 않겠습니까? 구한 말이에요. 이 헬조선을 고부 밀란한테 동학전쟁도 났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간도로 연해주로 떠났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우리가 어떤 나라를 물려줄 건지 겉으로는 주가지수 5천에 코스피 5천에 K 컬처에 K 민주주의까지 이뤘다고 하지만 안에서 이렇게 썩어버린 나라를 우리는 잘 살고 가면 그만이라는 심정으로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냥 이 불공정하고 이 썩은 시스템을 과연 넘기고 남기고 가도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